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미는 정치, 환경, 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같이 한류의 뒤를 잇는 K-팝이나 영화 등의 K-컬처가 외교의 중요한 키워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K-팝을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는데요. 외교의 일선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 외교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교관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교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 최초로 한국 관련 교과서를 만들고 세르비아 제2대학의 코리아 코너를 개설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최대한 기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세르비아 학생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제가 한국에 귀임한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와서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입구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 의전총괄 담당관실, 주세르비아 대사관, 그리고 정책 홍보 담당관실을 거쳐 현재는 유라시아 이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혜은 명명정관입니다. 현재 과에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소스 3국의 정세, 경제 등 한국과의 관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외모 영사직 시험에 합격하고 11월에서 1월까지 3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 및 공간 실습을 거쳐서 입부했는데요.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아무래도 20대 때 많은 일을 해보다가 제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국제관계 전반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평생 직장으로는 외교부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공외교 문화 그리고 외신 영사 업무를 했는데 공공외교는 이제 상대방 국가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 그래서 한국 주간이나 많은 한국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교육 분야나 체육 분야, 청소년 분야에서 주재국과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사 업무로 이제 우리 제외 국민들이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증을 발급하거나 비자를 발급받거나 등등 이런 거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일할 때는 오로지 주재국 한 국가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한 국가에 대해서 문화랑 사람들까지 깊이 이해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은 과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고 아무래도 본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많고 장단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배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최초로 한국 관련 세르비아어 교과서도 만들고 세르비아 제2대학의 코리아 코너 개설도 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기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세르비아 학생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면서 제가 한국에 귀임한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와서 뿌듯했습니다. 일단은 객관식 시험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을 세세하게 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집중이 안 될 때도 무조건 그냥 책을 읽으면서 약간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는 이제 공직자 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건 평소에 자기가 생각을 확실히 잡아놔야 되겠죠? 최대한 뉴스나 신문을 잘 보면서 최신 소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줄 아는 언어 공부도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친구랑 가족이 없이 공간에 혼자 처음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심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동을 자꾸 하니까 타협할 부분이 많은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과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내는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어느 회사나 부처를 가도 한 부서나 과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태해지기 십상인데 외교부는 인사 특성상 순환 시기가 빨리 돌아와서 매번 다른 일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로서나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꿈이라기보다는 어디에서 근무하든 즐겁고 행복하게 스스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서 오래 근무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때는 너무 외교관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외교 지식만 막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과목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생기고 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뉴스나 뭐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어서 최대한 내가 보는 시야랑 상식을 넓히고 평생 가질 만한 취미도 많이 청소년기에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많은 직업들이 AI가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그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국가 간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외교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국제 교류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만약에 일했던 경험은 이런 각 단체에서의 국제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외교부를 퇴직하더라도 그 전망은 또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7급 외무영사직 선발시험 또는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있고요. 또 특정 언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언어별로 특채를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을 따로 종합해서 가르쳐준 그런 학원 같은 것은 없고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이 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개별 학원 또는 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이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짧게는 한 5,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이 교육을 다 받고 나게 되면 외교부 본부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흔히들은 정치학과나 외교학과, 국제정치학과를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의 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에서 벗어나서 경제외교라든지 문화외교, 또 과학기술 외교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치학과나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경제학과라든지 또는 문화 관련 소양을 익힌다든지 또는 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충분히 외교관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그러한 외교관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했을 때 문화를 담당하시는 대사님께서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피아니스트였던 분이 또 이제 음악 관련 외교를 하시겠다고 오스트리아 외교부에 들어오셔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지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이 아주 고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 정도의 교육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은 꼭 이러한 정도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그만큼 각 국가 간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외교관의 업무 공간은 본부라 부르는 외교부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공간,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며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주재국 정부를 상대하고 외교 사절 업무를 수행하며 또 영사관에서는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보호와 민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스포츠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느끼듯 매 순간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외교관의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